자, 이제 여러분께 본원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원화폐 총액과 본원화폐 소요 총액. 여러분들 교재로는 258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또 교재를 안 보시더라도 여러분께 이해될 수 있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원화폐란 무엇이냐? 본원화폐. 제가 이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본원화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원화폐.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본원화폐. 영어로는 베이스 머니. 바탕에 깔려있는 돈, 뭐 이런 정도의 의미겠죠? 베이스 머니. 예, 그렇습니다. 본원화폐가 뭐라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이렇습니다. 한 시점에 있어서 보유주체가, 본원화폐의 보유주체는 비예금 민간만이 아니고, 비예금 민간이나 예금기관 부문. 보유주체가 이제 두 개입니다. 두 가지죠. 예금기관 부문. 부문의 수중에 보유되고 있는 현금이나 중앙은행 당좌예금. 현금이나 중앙은행 당좌예금. 중앙은행 당좌예금입니다. 이게 본원화폐입니다. 자, 우리가 본원화폐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원화폐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는 돈. 우선 중앙이 직접 찍어낸 돈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찍어낸다 그러면 당연히 세종대왕 초상 그려져 있거나, 뭐 신사임당 초상이 그려져 있거나, 이율곡 선생 초상이 그려져 있거나 그런 현금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현금. 그 다음에 중앙은행 당좌 예금도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인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본원화폐라는 건 결국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두 가지 돈. 현금 혹은 중앙은행 당좌 예금이다. 이게 본원화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본원화폐는 보유주체가 누구냐면 비예금 민간만이 아니고 예금기관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본원화폐를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원화폐의 정의가 이렇게 한 시점에 있어서 비예금 민간이나 예금기관 부분의 수중에 보유되고 있는 현금이나 중앙은행 당좌 예금을 본원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현금이라도요, 이 현금도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름이 어떻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통화가 됩니다. 커런시가 되죠. 현금 통화. 커런시가 되고요. 커런시. 이거는 비예금 민간 보유죠. 민간 보유. 그 다음에 이 현금도 예금기관이 보유하면, 예금기관 부문이 보유하면 이름이 시제금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시제금. 폴드 캐시로 바뀝니다. 폴드 캐시. 그 다음에 예금기관이 중앙은행 당좌예금 갖고 있죠. 중앙은행 당좌예금 갖고 있으면은 이게 뭐가 되죠? 지준예치금이 되는 거죠. 지준예치금. 그러면 본원화폐가 얘는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죠.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예금기관 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예금기관 보유하고 있는 거. 그런데 예금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합쳐서, 다시 말하면 시제금과 지준예치금을 합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불렀죠? 이게 바로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 곧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원화폐라는 거는 크게 보면 현금 통화하고 지급준비금이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본원화폐를
우리가 기존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예, 본원 통화라고 부릅니다. 본원 통화. 본원 통화라고 부르는데 저는 본원 통화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통화 그럴 때에는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통화라고 부르거든요. 예, 통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원 통화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본원 통화를 기존 경제학에서는 고출력 화폐, 뭐 하이파워드 머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이파워드 머니가 왜 하이파워드 머니인지 하는 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존 경제학에서 본원 통화라거나 하이파워드 머니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본원 화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원 화폐 총액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죠. 한 시점에 있어서 비예금 민간과 예금 기관 부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본원화폐의 총액입니다. 한 시점에 있어서 비예금 민간과 엔드죠. 민간과 예금 기관 부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수중에 실제로 보유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본원화폐의 총액을 우리는 본원화폐 총액이라고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시할 때는 H로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H로 표시하냐면요. 아까 이 본원화폐를 하이파워드 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이파워드 머니의 하이자를 따서 H를 따서 H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원화폐 총액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원화폐가 현금 통화하고 지급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본원화폐 총액은 어떻게 되냐면 총액은 현금 통화 총액,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총액이죠. 총액 플러스 예금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기관분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총액을 합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총액이죠. 본원화폐 총액은 현금을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 통화라고 그랬죠. 현금 통화 총액하고, 그 다음에 예금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중앙 당자액은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네, 지급준비금 총액. 그러니까 시제금과 지준예치금 합친 거죠. 네. 그래서 수식을 쓰게 되면 H equal C 플러스 지급준비 총액을 R로 표시하기로 했죠. C 플러스 R. H equal C 플러스 R.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외기가 복잡하시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막 이렇게 한글로 외시게 되면 복잡하니까요. 수식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H equal C 플러스 R. H equal C 플러스 R.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H equal C 플러스 R.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존 경제학의 용어로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본원 통화량입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이제 본원 화폐 대신에 본원 통화라는 표현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기존 경제학 용어로는 본원 통화량입니다. 본원 통화량. 제가 통화라는 말을 구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 경제학의 용어는 차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H equal C 플러스 R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론을 전개할 때 H equal C 플러스 R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원 화폐 총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비예금 민간하고 예금기관분을 합쳐서 일컬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몇 시간 전에 강의 올렸죠.
프라이빗 섹터, 민간 부문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민간 부문.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본원화폐 총액은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본원화폐 총액의 보유 주체는 그러면 크게 보면 민간 부문입니다. 본원화폐의 보유 주체. 화폐 보유 주체는 민간 부문이죠. 민간 부문. 민간 부문은 비예금 민간과 예금기관 부문이죠. 예금기관 부문. 그러면 번호화폐 총액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번호화폐 총액이니까요. 번호화폐 총액이 어떻게 변동하냐면 거기 여러분 2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너무 당연합니다. 본원화폐가 민간 부문 내에서 체류하면 이 민간 부문 내에서 체류하면 여기서 돌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돌면 당연히 본원화폐 총액은 불변인 거죠. 네, 불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민간 부문 안으로 본원화폐가 들어오면 이를테면 중앙은행이 예금기관 부문에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네, 중앙은행 대출금을 해주게 되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게 되면 본원화폐 총액은 당연히 늘어나고 또 중앙은행이 이를테면은 예금기관 부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해 갑니다. 회수하게 되면 본화폐가 빠져나가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원화폐가 민간 부문에서 체류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원화폐가 민간 부문 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경우 예를 제가 몇 개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볼까요? 이제 한 은행이 A은행이 어떤 경제주 고객을 상대로 그의 예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예금을 내줍니다. 내주는데 그 사람, X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갔어요. 자, 제가 예금은행인데 여기 지금 비예금 민간에 속하는 가게 구성원이 고객으로 찾아와서 100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뭘로? 현금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죠?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그러면 지급 준비금 총액은 어떻게 되죠? R은 100원만큼 감소합니다. 예금기관 부문에서 가지고 있던 시제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X라는 사람이 와서 얘를 인출해 가니까 100원만큼 인출해 가니까 R은 100원만큼 감소합니다. 100원만큼 감소. 지급준비금 총액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대신에 비예금 민간 입장에선 이분이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걸 현금통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C, 현금통화는 어떻게 되죠? 현금통화는 100원만큼 증가하겠죠.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금기관 부문이고 이거는 비예금 민간이니까 다 합치면 민간 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부문 안에서 지금 돈이 안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민간 부문 안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H는 불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H는 불변인 겁니다. 이게 체류하는 경우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X가 100원을 찾겠다고 왔어요. 찾겠다고 왔는데 예컨대 또 다른 은행에 있는 Y에게 걔를 송금, 이체시켰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요금을 찾았다가 이거 저축금예금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급준비금이 예금기관 부문 내에서는 이 돈이 예금기관 부문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죠. 네,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불변. R은 불변입니다. 이런 경우는 R이 불변이고 현금통화 총액은 비예금 민간 입장에서 X라는 사람은 자기가 현금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은행 내에서 돌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돌게 만드니까 C도 불변. 그러면 전체적으로
H도 당연히 불변이죠. 다 불변인 거죠. 이런 경우는. 네, 이런 경우는 불변인 겁니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다음 세 번째 예가 이런 겁니다. 그 A라는 은행이 X를 상대로 경제주체 X를 상대로 그가 보유하는 예금을 증액시켜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 여러분 그 대출 우리가 대출해준다고 그럴 때요. 대출할 때 여러분 그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대출 안 받아보셨다고요? 그러면 행복한 분입니다. 네, 여유가 많은 분이죠. 네. 뭐 또 신용 때문에 못 받는 분도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은 행복한 분이 아니시네요. 농담이고요.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합니다. 뭐 예컨대 100원만큼을 대출을 받겠다고 하게 되면 100원을 은행이 현금으로 안 내주죠. 현금으로 내주는 은행 보셨습니까? 다 은행들이 자기 은행의 통장을 개설시키죠. 자기 은행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금을 예금을 개설하게 해서 거기다가 100원을 넣어주죠. 그죠?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을 해줄 때는 이 대출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되죠? 지급준비금이 자, 대출해 줍니다. 대출. 예금기관이 은행이 비예금 민간 고객에게 대출 해주는데 현금을 보통 안 주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예금 통장 개설해 놓고서 거기다가 100원을 플러스 시켜주기 때문에 그럼 지급준비금 입장에선 예금기관 입장에서는 자기 중앙은행 당좌 예금이나 또 아니면은 그 현금이 시제금이 나가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나가니까 R이 불변입니다. 불변. 그 다음에 이 고객 입장에서도 일단 지금 이 상태로는 자기가 예금을 찾은 게 현금으로 인출한 게 아니니까 C도 불변입니다. 그러면 H도 당연히 불변이죠. 불변. 요건 일단 당장에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원을 아니 나 그럼 이것도 현금으로 주세요. 네, 대출금 현금으로 찾아갈게요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R이 감소하고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고 C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말씀한 것처럼 얘가 감소하고 얘가 플러스가 되었고 그래도 역시 전체적으로 번호화폐 총액은 불변인 겁니다. 불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이쪽 은행에서 저쪽 은행으로 예컨대 국민은행에 와서 신한은행 고객한테 예금 송금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이 R이 이쪽 은행에서 저쪽 은행으로 가니까 은행 부문 전체로서는 불변이죠, 그죠? 은행 전체로서는 불변이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이 현금을 안 건드리고 자기 예금을 일부러 헐어서 저쪽 친구한테 송금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쪽의 현금이나 저쪽의 현금이 이 자체가 변한 건 없죠. 그러니까 C도 불변. 이런 경우도 불변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H가 또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번호화폐가 민간 부분에 체류하는 경우를 여러분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사에서 볼 수 있듯 지급이나 수취가 민간 부문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즉 민간 부문에 속하는 한 경제 주체가 역시 민간 부문에 속하는 다른 경제 주체만을 상대로 지급이나 수취를 행하는 경우 번호화폐는 민간 부문에서 체류하고 그 총액 H는 불변한다. 이거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번호화폐가 민간 부문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 화폐가 민간 부문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 이때는 번호화폐 총액이 늘어납니다. 민간 부문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 자, 어떤 경우 이렇게 될까요? 첫 번째, 정부 지출합니다. 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 지출.
여러분 국민소득 모형이 있어요. y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y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할 때 그 정부 지출 이거는 뭐냐면 그 정부가 당해년도에 최종 생산물을 구매해 주는 겁니다. 최종 생산물로서의 어떤 재물이나 용역, 공무원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매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걸 정부 지출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출 이외의 그 재정 지출은 우리가 기타 재정 지출이라고 합니다. 기타 재정 지출. 정부가 지출하더라도요, 쉽게 말하면 국민 소득에 대한 총수요, 국민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 그 유효 수요를 구성하는 YD equal C 플러스 CD 플러스 투자 수요 더하기 정부 수요 더하기 왜 X 마이너스 M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요때의 G는 재정 지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되는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라고, 이름도 그 정부 지출, government expenditure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새 뭐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걸 정부가 지급한다고 하게 되면요. 민간인들 지급하게 되면 이거는 그 자체가 정부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전 지출이라고 그래갖고 일단 기타 재정 지출에 들어갑니다. 기타 재정 지출.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컨대 국채 원금, 기발행 국채 원금 상환하는 거. 기발행 국채 원금 또는 이자 상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상환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의 이전 지출이 있죠. 이렇게 무상으로 우리 취약계층에게 이렇게 보조해주는 이런 것들이 기타 재정 지출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행하거나 기타 재정 지출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정부 부문으로부터 민간 부문에 번호화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컨대 정부 지출하거나 기타 재정 지출을 할 때 예컨대 여러분들의 통장으로 돈 이렇게 말하자면 예금 늘려주지 않습니까? 돈을 꽂아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꽂아주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분 입장에선 여러분들의 통장에다가 정부가 돈을 꽂아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민간 부문, 특히 예금 기관 입장에서는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 예금 기관하고 상대할 때도 정부가 직접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갖고 있죠, 중앙정부가. 그 다음에 예컨대 국민은행 쪽에서도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여기에 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 고객들의 예금 쪽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정부 쪽의 중앙은행 당좌예금에서 일단은 국민은행의 쪽으로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보내고 그 국민은행은 그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받은 걸 확인하고서 그 고객에다가 예금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국민은행이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호화폐가 민간부문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정부가 어쨌거나 민간부문 쪽으로 돈을 넣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호화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기발행의 국채 또는 통화조절체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합니다. 기발행의 국채를 예컨대 가게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중앙은행이 사줬어요. 살 때 그 대금을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저한테 주게 되니까 비예금 민간 쪽에서 정부가 준 돈만큼, 중앙은행이 준 돈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 전체로서는 번호화폐가 늘어나는 겁니다. 외부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넣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중앙은행이 기발행 통화조절체에 관련된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예금기관을 상대로 중앙은행 대출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때에도 정부나 중앙은행, 다시 말하면 민간 부분 바깥의 경제 주체가 이쪽으로 돈을 넣어주는 거니까 번호화폐가 증가합니다. 근데 번호화폐가 민간 부분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 이제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죠.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 이건 반대의 경우입니다.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 번호화폐가. 민간 부분 밖으로 유출된 경우는 거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텍스 있죠. 조세 수입 해당분을 수취하는 경우 세금 걷어가게 되면
민간 부문 쪽에서 정부에다 주는 거니까 본화폐가 줄어듭니다. 또 정부가 기타 재정 수입 같은 경우도 역시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수수료 같은 거 내고 하는 거 이런 거 가져가게 되면은 역시 그 본화폐 총액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그 공개시장에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뭐 국채나 통화조절체 같은 것들을 이제 이 민간 부문에 파는 경우가 있죠. 민간 부문에 팔게 되면 저희가 그걸 사면서 돈을 중앙은행에 주잖아요. 그죠? 돈을 주니까 본화폐 총액이 줄어듭니다. 또 중앙은행이 역시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중앙은행이 예금기관을 상대로 기존의 중앙은행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경우 있죠. 회수해가게 되면 중앙은행이 회수해가는 만큼 그 예금기관은 중앙에 돈을 줘야 되니까 주는 만큼 본화폐 총액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본화폐 총액은 이런 경우에는 밖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줄어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 또 이렇게 어떤 이론 모형 설명을 드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263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본원화폐 총액 H는 본원화폐 유입 총액이 한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되는 그 유입 총액이 그 기간 동안에 저쪽으로 바깥으로 유출되는 총액보다 크면 당연히 해당 기간이 경과한 사이에 그 양자 간의 차익만큼 증가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그 유입분과 유출분이 일치하면 당연히 불변하는 거죠. 네. 이게 본원화폐 총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제 본원화폐 소요 총액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원화폐 소요 총액. 제가 본원화폐는 하이파워드 머니 여기서 해서 본원화폐 총액을 라지 H를 썼죠. 대문자 H를 썼는데 소요 총액이니까 N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오히려 편합니다. 본원화폐 소요 총액은요. 간단히 말하면 얘는 본원화폐 소요 총액 H는 CN 플러스 RN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 통화 소요 총액과 쭉 설명드렸죠. 비예금 민간이 유동자산 총액 중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현금 통화 총액이 현금 통화 소요 총액이죠. 그 다음에 RN은 지급준비금 소요 총액인데 편하게 설명드리면 목표 지급준비금 총액이죠. 목표 지급준비금 총액. 예금기관 부문이 법령상 또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본화폐 양인 거죠. 그 두 개 합친 거하고 같습니다. 본화폐 총액은. 본화폐 소요 총액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H equal C 플러스 R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라고 H equal C 플러스 R.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N은 CN 플러스 RN이다. 본화폐 소요 총액은 현금 통화 소요 총액 더하기 지급준비금 소요 총액 내지 목표 지급준비금 총액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게 되면요. 본원화폐의 본질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화폐로서 근데 중앙이 직접 발행한 화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현금과 중앙은행 당장 예금. 근데 이거로서 누가 보유하냐? 민간 부문이 다시 말하면 비예금 민간 또는 예금기관분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원화폐입니다. 그래서 본원화폐 총액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원화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본원화폐 구성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원화폐 구성이 하나는 뭐냐면 현금인데 요거는 비예금 민간 보유 현금 통화죠. 그러니까 현금 통화입니다. 현금 통화. 이 총액을 우리가 C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예금기관 부문이 보유하는 현금이 있겠죠. 현금.
우리가 이거는 시제금이라고 표현하죠. 시제금. 그 다음에 예금기관이 보유하는 중앙은행 당좌 예금. 이건 우리가 지준예치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지준예치금. 그러면 이만큼이 현금 통하고 그 다음에 요거 묶어서 뭐라고 그러죠? 묶어서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라고 그러죠. 지급준비금. 그 총액이 R인 겁니다. R. 그죠? R. 그러면 물리적 형태로 보게 되면은 요만큼이 현금이고 요만큼이 중앙은행 당좌 예금이고요. 보유 주체별로 구분하게 되면 이만큼이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는 현금 통화, 그 다음에 이만큼이 예금기관 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총액, R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H equal C 플러스 R이 됩니다. 자, 아주 지루한 강의 들으시냐고 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덜 지루하게 이제 그 이론의 말하자면 주요 부분 쪽으로, 핵심 부분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이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사실 참 여러분 많이 지루하게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